이렇게. 자, 임핀지먼트 신드롬, 충돌 증후군, 뭐 전원죄임 증후군이라고 옛날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다 비슷한 뜻입니다. 끼인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충돌한다는 게 부딪힌다는 얘기인데 이 병의 느낌이 끼어서 째이는 거예요. 제 느낌은 이게 낑기는 거죠. 낑긴다란 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낑겨버리는 게 쫙. 발목에서도 일어나고 손목에서도 일어나고 어깨에서도 일어나고 어디서든지 임핀지먼트 신드롬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서도 일어나요. 뭐 낭종이 있다든지 뭐 다른 병변이 있다든지. 하지만 주로 뼈와 뼈 사이에 연조직이 낑기면서, 왜냐하면 연조직이 그 손상된 연조직에 민감하게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여기 한마디를 다 제가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이 한마디 한 줄짜리 질병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뭐 구구절절히 아는 것보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깨가 어떤 한 포인트에서 딱 아프다. 이게 임핀지먼트를 한마디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딱 끼는 순간. 자,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복합니다. 세컨더리, 레드 플래그를 룰아웃하고 그 다음에 신경학적 통증, 치매성 통증을 가르고 그 중에 치매성 통증 가운데 인트린식 조인트 페인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칼시픽 텐디나리스, 로테이터 커프 테일, 임핀지먼트 신드롬, 그 중에 임핀지먼트 신드롬이 있죠. 여기서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핀지먼트 신드롬은 병리를 뜻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텐디나리스, 텐던에 생긴 염증, 텐던이 찢어진 거, 이런 게 지금 병리를 설명한 병명이에요. 근데 신드롬은 병명이 아니에요. 얘도 병명이 아니에요. 얘는 어데시브 캡슐라이티스라고 쓰죠. 그럼 원인은 모르지만 얘도 그럼 병명이 됩니다. 캡슐에 생긴 염증. 근데 얘는 그냥 병명이 아니에요. 그 말은 여러 가지 패톨로지가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핀지먼트 신드롬을 뭐 그냥 흔하게 벌 사이에 생긴 염증이다, 뭐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텐디나리스도 임핀지먼트 신드롬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이 어깨를 외전시킬 때 이 사이의 공간, 제가 침을 놓는 공간입니다. 침이 제가 놓는 침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극상근을 그대로 치료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게 좀 밑으로 들어가든지 위로 들어가든지 닿으면 이게 뻐근하게 아파지는 겁니다. 그때 이 팔을 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닿게 됩니다. 근데 더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더 벌어집니다. 이게 내려오면서. 그래서 통증이 특정 각도, 서브아크로미얼 앵글에서 뭐 60도에서 130도 뭐 그렇게 해서 나타나고 그 이후로는 통증이 오히려 완화돼 버리는 거죠. 이거 넓어져 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가시죠? 쉽죠? 이 그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손으로 여기를 만져서 촉진하는 건 이렇게 여기서 틈을, 이게 제 손가락이에요. 이 손가락. 여기 꽉 눌러봐서 이 틈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을 들었을 때 그 구멍이 닫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여기 AC 조인트에다 침 놓을 때 서브아크로미얼 스페이스에다 그래서 만져서 이 뼈를 촉진한 다음에 구멍이 닫히는 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럼 그 밑에다 침을 놓는 거예요. 뼈 밑에다. 뭐 몇 번 해보면 쉬워요. 근데 저도 안 하다 하면 또 안 돼요. 이게 잘 넣기가 몇 번 해보면 그냥 실패 없이 슉슉 되는데 안 하다 하면 또 이 감이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몇 번 해보면 또 그만 잘 되고 또 사람마다 좀 다르고. 그래서 이게 제네럴 텀이다. 이게 뭐 특별한 병명이 아니다. 어서 낑겨서 아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노란 글씨로 쓴 거. 딱 어느 한 지점에서 확 아팠다가 거기 지나면 통증이 덜해진다. 특징적인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most patient. 아까 frozen shoulder는 그냥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맥시멈 2년. 뭐 2년 더 가는 사람도 있지만 뭐 보통은 6개월에서 2년이 그 스팬인데 임핀지먼트 신드롬은 보통 6개월 안에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임핀지먼트 신드롬은 굉장히 빨리 좋아질 수 있어요. 이게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벌 사이에 생긴 염증이나 텐디나리스나 이런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염증만 잘 관리해주면 빨리 좋아집니다. 그러면 텐디나리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 repetitive overuse. 근데 수프라스피네로스가 overuse 하려면 손 올리고 뭐 하는 게 최고로 큰 원인이에요. 간판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유리창을 닦는다든지, 뭐 칠판에 글씨를 쓴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다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많은 어깨 질환이 칠판에 글씨 쓰는 행동 같은 거는 문제예요.
뭐 이런 걸 일으키는 직업도 있죠. 교사, 그리고 또 하나가 수영 선수. 수영 선수들도 그래서 shoulder, supraspinatus tendinitis, 그리고 impingement 신드롬이 굉장히 흔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게? 그래서 거꾸로 치료도 똑같습니다. 원인을 알면 치료가 나오는 거죠. 원인이 overuse injury니까 avoid overuse injury 하면 급하게 좋아집니다. 침으로 통증만 좀 조절해 주시고 침 놓을 때는 당장 좋아진 거 확인하고 또 집에 가면 또 아플 수 있고 그러다 두세 번 맞는 사이에 통증이 경감될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반은 끝난 거예요. 그 사이에 환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왜냐 수프라스피노로스가 어떤 일을 해요. 여기서부터 15도 사이에 물건을 드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들어도 수프라스피노로스는 그 메인 액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수프라스피노스는 짧아지고 찢어진 텐던이나 모슬은 더 늘어나 버리고 상처를 계속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옮기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셔야 돼요. 뭐 오버헤드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나가면 몇 주 사이면 굉장히 빨리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임피지먼트 신드롬을 치료해놓고 이제 프로즌 숄더를 치료했다고 본인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아까 다 봤지만 니어 사인을 볼 수 있죠. 니어 사인은 팔을 엠티 캔으로 만든 다음에 왜 엠티 캔으로 만드냐? 민감도를 늘리기 위해서 엠티 캔으로 만들면서 여기를 또 좁게 만들고 올려요. 그런데 여기서 별 반응이 없네? 그럼 각도를 좀 다르게 해서 올려봐요. 또 여기서도 올려봐요. 풀캔으로도 올려봐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게 상자를 흔들어 보듯이 천천히.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아픈 걸 찾는 거죠. 환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환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한테 오면 팔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하고 아파요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막 해요. 그것도 내 앞에서는 이게 안 아프지? 뭐 이러다가 하고 아파요. 이제 그런 게 딱 끼는 거예요. 그런 환자들 보셨죠? 그게 환자들이 많이 표현하는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면 엄청 아픈데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요.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게 케네디 호킨스 사인이에요. 그래서 케네디 호킨스 사인도 텐디나리스 테스트지만 임피지먼트가 있어도 통증이 악화돼요. 왜냐? 꺾었죠. 팔 들었죠. 이 동작 자체가 여기다가 공간을 좁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MT 만들었죠. 팔 들었죠. 이거 딱 좁아지는 각도거든요. 그래서 니얼 사인 구부리고 해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보면 얘가 좁아지는 순간에 어떤 순간에 딱 닿는단 말이에요. 이 손상 부위가 넓고 크면 뭐 웬만하면 다 버리겠죠. 이렇게 할 때. 근데 손상 부위가 작으면 이렇게 각도를 바꿔가면서 찾아낼 수 있어요. 피지컬 examination이라는 게 환자랑 대화하듯이 제가 대화라고 하는 건 literally 대화가 아니라 figuratively 몸으로 대화하는 걸 얘기합니다. 들어 올려가면서 찾아냅니다. subacromial pain area 앵글입니다. 60도에서 120도. 제가 아까 130도라고 그랬죠. 130도 이상이 되면 또 수프라스피노스를 많이 쓰는 각도가 되는데 이 각도가 되면 좁아지는 각도입니다. 여기가 공간이. 자, 트리트먼트. 아까 임모빌라이즈 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힘 쓰는 거 무조건 안 돼요. 수프라스피노스가 힘을 쓰는 것. 근육과 텐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뭐 벌사에 문제가 있다 그래도 마찬가지. 그냥 내비두고 아이스하고. 하지만 이것도 암슬링을 하지 않는다. 완전한 임모빌라이즈는 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을 하되 팔을 들고 힘을 쓰는 것들은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스트레칭은 마일드하게 하고 회복 단계에서는 스트렝트닝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뭐 한 달 이상 쓰지 않게 되면 아끼게 되면 이게 근육이 약화되거든요. 그럼 2차적으로 또 문제를 만드니까요. 그 다음에 로컬 트리트먼트, 에키펑처는 침이 들어가서 영양물질도 공급해주고 혈액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AC 조인트에다 놓습니다. 이 침 놓는 거는 우리가 자세하게 아까 비디오와 함께 공부했죠. 그 다음에 No directly insert needle right on the tendon. 이게 뭐 다이렉트리 들어가게 되는데 막 일부러 그 텐던을 찾아서 침을 거기다 이렇게 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텐던에 들어가면 아파요. 이게 침이 뻑뻑하게 이렇게 침이 뻑뻑하죠. 빈 공간에다 넣는 겁니다. 이 AC 조인트는 빈 공간에다. 그래서 아무 저항감 없이 쑥 들어가야 돼요. 텐던에 넣으면 팔을 들어 올리거나 이런 키네릭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파서.
키네릭 할 땐 특히 텐던 옆에 빈 공간에 놓도록 하는 게 요령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포인트들. 우리가 요통에 활용하는 다빈도 사용하는 디지털 포인트들이에요. 자, 요거 아까 비디오 보면서 설명한 거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고요. 요게 정리네요. 임피지먼트 신드롬은 채널, 소장경과 대장경을 치료한다. 순경치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머슬, 수프라스피노로스가 가장 중요한 혈자리죠. 기흉을 피하기 위해서 침 놓는 방향, 침 놓은 사람에 따라 두께를 정하시면 되고요. 조인트는 서브아크로미얼 스페이스에 이렇게 0.25에서 30 같은 걸로 체격이 보통 체격이면 60mm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움직임을 결합할 때는 오실레이션 정도. 그러니까 50견처럼 막 그렇게 앞뒤로 하고 뭐 외전시키고 그런 운동 하지 않습니다. 오실레이션으로 그냥 윤활만 해주는 정도로만 치료합니다.